안녕하세요. ITQ 엑셀 기출 문제 풀이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ITQ 시험은 저장 작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험번호 마이너스 성명 형식으로 저장하는 작업을 항상 먼저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엑셀의 문제 풀이 지시사항에 답안 작성 요령에 A의 열너비를 1로 하라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먼저 시트 1에 A열의 열머리글을 1로 변경하고 변경된 시트를 복사해서 제2작업, 3작업 시트가 되는 총 3개의 워크시트를 생성한 후 각 시트의 이름을 제3작업부터 2작업, 1작업 순서로 이름을 바꿀 거고요. 제1작업 시트에서 주어진 시험지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 필요한 조건에 맞게 처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총 120점을 처리하면 됩니다. 1작업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한 다음에 제4작업에 차트 시트를 만드시면 되고요. 제3작업에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 그리고 제2작업 시트에 목표값 찾기나 고급 필터 또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시간에 함수 120점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점수가 좀 쉽거나 또는 꼭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함수는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남은 시간 동안 처리를 하는 게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라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왼쪽에 답안 작성 요령 보시면 여기부터 할까요? 수험자 번호 성명, 수험번호 마이너스 성명으로 저장하라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먼저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폴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하셔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다른 위치에 저장하거나 파일 네임이 틀리면 답안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수험번호 8자리 마이너스 성명 자동으로 확장자는 붙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는 수험자가 시험장에 도착하면 수험번호를 등록하라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 안내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문제 처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 즉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시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 이거 내가 1작업하고 4작업하고 아까 선생님은 3작업, 2작업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 순서는 앞에서부터 1, 2, 3, 4작업 시트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지시사항이지 뭐를 먼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1작업 시트가 되어야 2, 3, 4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먼저 처리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의 열너비를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히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자, 이것도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체크를 꼭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작업에서 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조건들이 모두 문제에는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여기 출력 형태라고 하는 결과와 같이 작성을 하라라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시트를 파일로 나누어 작업하면 당연히 실격 처리됩니다. 0점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들을 같이 체크해 가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엑셀 파일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S 누르셔서 저장하시면 되고 보통은 문서에 ITQ 폴더에 수험번호 8자리 저는
함께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되면 파일 이름 위에 보시면 파일 이름 마이너스 성명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저장이 완료되면 두 번째 A열의 열너비를 1로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열머리글의 오른쪽 버튼 열너비. 열너비를 지정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열머리글의 오른쪽 버튼 열너비 1엔터라고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트 1을 복사를 2번 하시면 A열의 열너비 1로 시트 3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트 이름은 제3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순서대로 입력하셔야지 제1작업에 1작업을 주로 처리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1, 2, 3작업 순서대로 쓰는 경우에는 3작업에 1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꼭 3, 2, 1을 쓰시고 1작업부터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작업 시트에 주어진 데이터를 동일하게 입력할 건데요. 그냥 바로 입력하셔도 좋지만 방향키를 누르거나 이런 입력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블럭을 지정하고 입력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B4에서 J4를 선택 드래그로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지금 누르고 B5에서 H12까지 여기 데이터가 있는 영역이에요. 첫 번째 영역은 필드 네임이 있는 위치, 두 번째 영역은 나머지 데이터 영역이고요. 마지막에 아래쪽에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B의 13, 14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G의 13, 14, G의 13, 14 그리고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H14, I14 이렇게 블럭 잡은 영역에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엔터로만 데이터를 입력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방향키와 일일이 화면을 보면서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범위 지정 후에 자료를 입력할 경우 입력 완료는 엔터, 뒤로 거꾸로 갈 때는 Shift 엔터, 한 셀에 2줄 이상을 입력할 때는 Alt 엔터. 이때 중요한 거 범위를 지정할 경우에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즉 키보드에 방향키 쓰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블럭이 해제됩니다. 마우스 클릭해도 지금 잡은 블럭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료는 엔터, 되돌아갈 땐 Shift 엔터, 2줄 이상은 Alt 엔터. 그리고 되돌아가서 또는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방향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F2번 편집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F2번 키를 쓰시고 그 안에서는 앞뒤로 이동할 때 한 글자만 바꿀 거야 그러면 방향키를 요 F2번 셀 안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하다가 실수로 내가 방향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눌렀어요. 그러면 어때요? 컨트롤 Z를 하면 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서 실행 취소, 한 단계 실행 취소로 돌아가면 이전 상태의 블럭을 잡은 상태로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한 번만 따라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력된 데이터 위치가 H14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영키를 이용해서 H, A, 5, 6 하나, 다시 15 이렇게 첫 번째 셀에 있는 데이터를 현재 H14셀에 입력했어요. 엔터 치시면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엔터 치시면 내가 블록 잡은 곳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 위치에 데이터를 순서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엔터 치시면 뒤로 갑니다. 엔터 치시면 뒤로 다음 셀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수했어요. Shift 엔터로 돌아가시면 되고 F2번 키로 그 잘못된 영역 데이터만 바꾸거나 Shift 엔터로 가서 다 덮어 쓰셔도 되고 F2번 키 수정해서 방향키 이때는 앞뒤로 방향키 눌러도 되고 다 완료가 되면 항상 엔터. 그래서 엔터, Shift 엔터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주문 수량 입력하시면 되고요. 배송기간 1은 배송기간
쓰시고 이때 Alt Enter를 이용해서 한 셀 안에 2줄 이상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Alt Enter로 셀을 안에서 줄 바꾸기 하시면 되고요. 단위 1을 입력하시고 엔터. 항상 완료는 엔터입니다. 다음 뭐 넘어가도 셀을 넘어가도 그냥 우리는 엔터만 치시면 다음 셀로 이동하는 거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데이터들도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중에 이전에 입력했던 단어가 동일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완성이 됩니다. 이때는 엔터만 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쉼표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쉼표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전체 데이터들,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만 모두 입력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블록은 이제 해제하셔도 좋습니다. 자, 블록이 해제되면 여러분들은 B4에서 제2의 14까지, 자, 이제 테두리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바깥쪽과 필드 네임 아래쪽, 그리고 아래 함수 부분 이쪽, 여기만 굵은 선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동일한 형태로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B4에서 제2의 14까지 블록 잡으시고 홈탭에 글꼴 그룹의 테두리를 이용해서 모든 테두리 한번, 그리고 아래쪽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4에서 제2의 4, B의 13에서 제2의 14까지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테두리는 대각선을 제외하고 처리되었고요. 셀 합치기 영역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이렇게 B에 13, C에 13, D에 13 3개가 병합되어 있고요. B에 14부터 C에 14까지, 그리고 F에 13, 14, G에 13에서부터 I에 13까지 4개의 영역이 병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영역을 잡고 컨트롤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을 컨트롤을 이용해서 비연속적으로 블럭을 잡고 홈탭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서 4개의 영역을 병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F13셀을 클릭하시고 테두리 중에 기본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대각선은 선이 들어갈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으로 온오프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대각선 버튼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 폭이 너무 좁아서 잘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잘린 부분이 이렇게 잘렸다는 건 현재 셀 폭이 너무 좁아서 다른 데이터들이 보여지지 않고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들어오면 뒤에 셀들이 가려지는,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셀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뒤에 데이터가 없으면 다음 셀까지 이어져서 가려지지 않고 나오는데 뒤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연러비를 조절해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처리 조건을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입력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어진 조건을 첫 번째 조건부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 자,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요? 모든 데이터라고 하면 A, B, C, D 열머리글 1, 2, 3, 4 행머리글이 만나는 사각형을 클릭하면 모든 데이터들을 전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꼴은 굴림의 11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굴림 하시면 전체 굴림으로 변경되면서 글자 크기 기본 11로 처리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숫자나 회계 서식은 기본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러면 제시된 숫자이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운데니까 가운데 정렬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한번 가로 가운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숫자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여기 F의 5에서부터 H12가 숫자 영역이에요. 여기를 오른쪽 정렬 한번 눌러주시고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면 출력 형태에서 제시된 것처럼 오른쪽에 쉼표 스타일로 인해서 여백이 한 칸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도 기본으로 쉼표 스타일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사용자적인 서식이 들어가면 가운데 정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른쪽 정렬 한번, 쉼표 스타일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처리 조건인 모든 데이터의 서식이 처리되었습니다. 여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 일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정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건 예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은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보겠습니다. 조형이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B열에서부터 G열 중간까지 걸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여기 네 번째 있습니다. 잘린 사각형. 이건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은 시험지 본인이 접수한 그쵸? 접수 버전과 시험지의 이름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결과는 출력 형태와 동일해야 됩니다. 요거 처리하시면 되고 자, 지금 도형은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형은 그림자 오른쪽 옵셋 오른쪽 그러면 쉐이프 즉 도형 형식의 도형 효과의 그림자 여기에 옵셋 오른쪽이 바깥쪽이라는 거 요거 체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어떤 글씨가 써 있다고요? 그렇죠. 중장비 부품 주문 현황이라고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중장비 부품 주문 현황을 입력하시고 그 아래에 처리 조건이 있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홈 탭에서 한번 같이 천천히 하나씩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글꼴은 굴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씩 적용되는지도 바로바로 체크 부탁드립니다. 글자 크기는 24이고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 자동이나 검정이나 동일하니까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굵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채우기 노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버킨 모양이 채우기 색깔이에요. 표준색 노랑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처리하신 후에 모양이 달라요. 왜요? 가로 세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해주셔야 동일하고 또한 위아래 좌우 여백 부분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 2, 3행의 높이가 조금 높게 즉 1행, 2행, 3행의 높이를 조절해서 위아래 여백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좌우 여백도 마찬가지로 출력 형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C열의 넓이가 주문처가 좀 넓어 보입니다. 제품명이 좀 넓어 보여요. 자, 이런 너비를 조정하시면 이 넓이 조정으로 인해서 그쵸, 도형의 폭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C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C열의 중장비 이 B가 걸려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본인이 조금 넉넉하게 체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굵게 처리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보다 좀 굵어 보이진 않지만 아마 더 확대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제목 부분이 모두 처리가 되고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정렬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해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에 이미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결제란은 실제 H, I, J 세 개의 열에 들어가 있는데 열의 폭은 즉 라인 세로 열이 4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그릴 수 없겠죠. 그러면 우측 하단인 요 아래쪽 대각선 영역에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의 폭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측 대각선 영역에 L열의 폭을 2분의 1만큼 줄이고 임의의 행의 높이를 자, 우측에 행의 높이를 하나 늘려서 요거는 셀 합치기를 해도 되지만 셀 합치기 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셀 합치기보다는 열 너비를 높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시간을 줄여서 이렇게 행 높이를 높이는 걸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 높이를 조절한 확인란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병합하고 가운데에 맞춤을 해주시고 자, 주어진 데이터를 확 Alt, Enter, In 이렇게 실제 이거는 뭐 가로로 쓴 다음에 정렬을 세로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모양이 똑같이만 하시면 됩니다. 사원 옆에 대리 옆에 과장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세 개의 이 데이터 즉 결제란을 모두 만든 상태에서 요거를 그대로 그림 복사하시면 안 되고 모든 테두리 가셔서 테두리를
글꼴 그룹의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시고 출력 형태와 넓이 높이가 동일한지 확인하신 후에 이 범위를 복사 컨트롤 C를 하시면 되고요. 떠다니는 제목인 이 제목을 클릭하세요. 셀에 붙여넣기 하시면 뒤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열의 개수가 4개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셀을 도형을 선택하고 즉 떠다니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시면 이렇게 떠다니는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셀 포인터가 있는 이 확인란에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열 너비 맞춰서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정해서 폭을 맞춰주시면 돼요. H열에서 J열까지 이 폭이 이렇게 맞춰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을 맞춰주시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 넓이가 많이 넓지 않으면 이 폭만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크기를 조정해서 폭에 맞춰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으로 우리가 만든 기본 너비를 그대로 맞춰서 복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셀 너비를 조정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원본 삭제하는 방법은 L열에서부터 O열까지를 블럭 잡고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하시면 원본을 깔끔하게 제거. 행의 높이는 굳이 채점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조절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음에 안 드시면 조절하시면 더블 클릭으로 행 높이, 열 너비 등등을 자동으로 맞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결제란이 마무리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B4에서 J4, G의 14, I 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자, B의 4에서부터 J4 컨트롤 키를 누르고 G의 14, I 14는 셀 채우기를 클릭하시고 주황으로 표준색 주황인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주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주문번호 BA5에서 BA12 영역이 선택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14셀을 클릭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에 입력할 때 화면에 보여지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입력했어요. 그런데 얘를 데이터 탭에 여기 데이터 도구 안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에는 실제 이 데이터에 들어오는 셀들을 제한하기 위한 게 유효성 검사예요. 즉 유효성이 어긋나지 않는 데이터들만 들어와라 라는 메뉴이고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 원본을 클릭하시고 B의 5에서부터 B의 12 영역을 하라고 시험지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영역만 블럭 잡아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화살표 꼭 눌러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범위를 잘 맞게 잡았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 서식입니다. B의 F5에서 F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19개와 같이 얘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열 가볼게요. 자, 주문 수량 전체 F5에서 F12 영역은 홈 탭에 가시면 여기 표시 형식 중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정의 서식을 이 대화 상자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회계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맨 아래쪽에 기타 표시 형식 둘 중에 버튼을 한번 눌러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기는 하겠죠. 아무거나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셀 서식의 맨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우리가 기본으로 쉼표 스타일을 넣기 때문에 회계형 쉼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0개 요거는 실제 시험지에 차트에 있는 그 데이터 가로축 보통은 세로축이죠. 세로축이나 보조 세로축을 보고 거기에 참고해서 하시면 되는데 숫자면 세 자리마다 쉼표 있는 숫자라면 샵 콤마 샵샵 제로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19개처럼 이렇게 개자만 들어가 있으면 0개라고 특히 영어 한글일 땐 상관없지만 영어일 때는 꼭 따옴표를 넣어주는 게 필수입니다. 한글은 따옴표를 생략해도 자동으로 따옴표가 붙어요.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는 미리 예약되어 있는 날짜나 시간 이런 경우에 예약된 영어 스펠링들이 있습니다. year, month, day처럼
약자로 쓰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따옴표를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정렬되어 있으면서 데이터 개수에 주문 수량의 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와 같이 잘 들어갔죠. 그리고 네, 마지막 D5에서 D의 12 영역에 대해서 분류로 이름 정의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D열을 블럭 잡으시고 두 가지 방법인데요. 쉬운 방법은 이름 상자에 분류라고 입력하는 방법 추천드리고요. 요거 정식으로는 수식에 가시면 수식에 이름 정의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라고 드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100점 함수를 제외한 함수와 조건부 소식 총 점수가 240점인데 그 중에 요 함수와 조건부 소식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시면 100점 정도 완성을 하신 걸 알 수 있고요. 좀 전에 이 주문 수량의 0개라고 쓴 것은 차트에 보시면 차트에 이렇게 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무효의 자리에 0을 넣어라라는 의미로 0개를 넣으셔야 돼요. 그냥 샵게 뭐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여기에는 0이 표시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나올 수 있어요. 0개라고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함수 나머지 1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함수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7번은 예전에는 함수가 적용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함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수를 하나도 배우지 않았어도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주문 수량이 2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란 굵게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행 전체라 하면 B의 5에서부터 J의 12셀 범위가 행 전체예요. 그래서 가로 1, 2번 함수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험지에 보시면 함수 6개는 각각 1번 함수 여기다가 2번 함수 여기에 3번, 4번, 5번, 6번 함수는 각각 자리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게 7번이잖아요. 1, 2번은 했다 가정하시고 모두 잡는 게 원칙이다. 자, 그리고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 있습니다. 100% 세규칙. 예전에는 막대 스타일도 시험에 종종 나왔는데 최근에는 세규칙으로 행 전체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규칙을 누르시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리고 밑에 수식란을 클릭하시고 수식란을 클릭하시고 아까 개수가 문제 한 번만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문 수량이 20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주문 수량은 엑셀 창에서 주문 수량은 여기 주문 수량이 F열이죠. F열의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고 F4번 키를 2번 누르시면 F4번 키를 한 번, 2번 먹히지가 않네요. 한 번, 2번 누르시면 제가 5를 눌렀었군요. 달러 F5, 즉 다시 말해서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기본이 절대 참조, 이렇게 달러가 붙은 거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하고 한 번 누르면 행 고정, 달러가 붙은 부분을 고정하세요. 다시 누르면 열 고정, 즉 이 F열에서만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으세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20 이라고 하면 20 이상이 됩니다. 20 이상인 데이터들만 찾아서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굵게 글자색 파랑, 자, 이렇게 해서 굵게 파랑의 글꼴을 적용하세요 라고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확인. 그러면 실제 주문 수량 중에 20 이상인 두 건에 대해서 굵게 파랑으로 행 전체에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수량이 20 이상인 행 전체, 전체 데이터들을 보고 20 이상이 두 건이기 때문에 오케이 맞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S 한번 누르시고 우리가 이제 시트 작업, 특히 차트 들어가기 전에는 저장을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가 없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지만 실제 시험은 10분마다 저장 전송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분마다 저장 전송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작업 시트 하나 끝날 때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2, 3 작업을 하는 것보다 4번에 100점이고 그래도 조금 짧은 시간 동안 요 차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먼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차트는 먼저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1작업 시트의 주문 수량과 가격, 즉 이 범위에 있는 범위와 가로축이라고 하는 사각, 양면 등 집진기, 연료, 모터, 자, 이러한 것들이 제품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명 전체 잡으시고 그리고 주어진 것처럼 주문 수량과 가격. 자, 주문 수량은 연속이네요. 연속은 드래그로 하시면 돼요. 비연속은 컨트롤 드래그. 연속은 드래그, 비연속은 컨트롤 드래그로 전체 데이터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차트 중에 이렇게 2차원 세로 막대형이 100% 나옵니다. 예전에는 원형이나 다른 유형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묶은 세로 막대형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어디를 처리한 것이냐면 1번에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까지 처리가 된 거고요. 두 번째,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시오. 우리가 1작업 시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끝났는가 봤더니 유주 상사와 수민 공업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주 상사, 수민 공업이 아닌 것은 뭐예요? 나라 기공은 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데이터를 1작업 시트에서 다 넣지 말고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차트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이때 우리 나라 기공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누구냐면 나라 기공은 여러분들 차트가 좀 비켜져 있으면 좋겠지만 안 보이니까 숫자로 셀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연료 게이지와 작업 등 이 두 가지가 아마 나라 기공인 것 같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모양이 시험지와 동일한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범례 가로축을 입으시고 사각, 양면 등 집진기 이 순서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언제든지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수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까지 처리됐고요. 3번은 위치가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 작업 시트로 바꾸래요. 자, 그러면 오른쪽 끝에 차트 이동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트에 제4 작업을 써주시면 돼요. 제4작업 입력 완료하고 나면 아래쪽 참고해서 보실게 1, 2, 3 작업 순서대로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엑셀은 현재를 기준으로 위와 왼쪽에 항상 삽입 개념이 들어가요. 당연히 4작업을 끌어서 맨 뒤에 3작업 뒤로 이동하셔야 어디까지 끝난 건가요? 그렇죠. 3번까지. 여기 조건 3번까지 끝난 겁니다. 자, 조건 4번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을 하라고 하면 차트 레이아웃 1, 2, 3번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 1번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연럽이가 좀 좁아지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누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럽이를 출력 형태와 같이 원래대로 다시 넓히는 작업을 하셔도 좋고요. 제가 스타일 1번은 처리해 보니까 굳이 스타일 1번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처리 조건을 마무리해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둘 다 뭐가 편한지는 본인이 미리 스타일 1번을 넣어놓고 연럽이를 나중에 계열의 폭을 조절하셔도 되고 조절 없이 마지막에 나머지 처리를 하셔도 되는 것 같아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마지막에 얘를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머지 서식들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영역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차트 영역 여기를 말해요. 자, 홈 탭에 가시면 글꼴 굴림에 11이라 되어 있으니까 굴림 처리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11 해주시면 굴림에 11이 처리됐습니다.
치유교과 질감, 파랑 박엽지는 삽입된 모든 차트는 도형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식에 도형 채우기를 질감의 파랑 박엽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림 채우기 영역은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그림 영역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형 채우기에 자동을 하시면 이렇게 하얀색 또는 뭐 첫 번째 있는 하양 배경 1을 죄송합니다. 흰색 배경 1을 똑같이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5번까지 처리가 되었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제목은 클릭하시고 제목에 글꼴 굴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굴림은 맞으면 우리 앞에서 차트 영역 서식에서 굴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이라 되어 있습니다. 굵게라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채우기 흰색 배경일 테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 자동 윤곽선 자동 그러면 채우기 흰색 배경 1과 테두리가 모두 처리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똑같이 차트 제목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이 완료되셨으면 다음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7번이 조금 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단위 계열을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가격 단위를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주황색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들어갑니다. 가격 단위를 묶은 세로 막대형을 정확하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보조축으로 변경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조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항상 완료하기 전, 확인 누르기 전에 이렇게 왼쪽이 개수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요거 꼭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처리로 가겠습니다.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참조해서 표식을 세모로 크기 10. 자, 요거예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꺾은 선에 채우기로 가시면 위에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식을 찾는 방법. 더블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뜨고요. 채우기에 표식 탭으로 가시고 표식 옵션에서 기본 자동이 동그라미인데 기본 제공을 세모로 또는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주어진 모양대로 선택하시고 크기를 10으로 지정하라니까 쓰셔도 되고 화살표를 위로 올리셔서 10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 표시를 어떻게 여기 19개라고 되어 있는 걸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막대 그래프의 값이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전체 개수, 즉 주문 수량이 모두 선택됐을 거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누구를 그죠? 첫 번째 있는 사각 양면 등 그죠? 여기 지시된 건 없어요. 값을 표시하라고만 되어 있지 뭐가 지시된 문장은 없기 때문에 찾으셔야 돼요. 출력 형태 보시고 클릭 후 다시 클릭 그러면 다른 요소는 다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주문 수량 요소만 주문 수량 계열의 사각 양면 등 요소만 선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레이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레이블 추가만 누르시면 위쪽에 19개라고 하는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금선입니다. 눈금선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눈금선을 말하는데요. 이 눈금선은 클릭하시면 전체 이렇게 사각형이 선택된 거고요. 즉 그림형이 선택된 거고 정확하게 선 위에 클릭하시면 동그라미로 선택된 요거를 보시고 요 선들을 도형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 스타일의 파선, 정확한 파선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니까요. 검정색이라 선명하네요. 그러면 윤곽선을 검정으로 선 색깔을 검정으로 넣으셔도 되고 파선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 색깔은 안 바꾸셔도 크게 감점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오른쪽 보시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10만까지 2만 단위네요. 자, 이거는 오른쪽 축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 옵션이 뜨는데 바로 축 옵션으로 가면 좋은데 안 가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가기 어려우시면 닫으셨다가 다시 더블 클릭, 그럼 바로 축 옵션으로 뜹니다. 0에서부터 최대값 10만까지, 주 단위가 2만씩, 이렇게 처리하시면 0에서부터 10만까지 2만씩이 처리가 됩니다. 자, 동일하게 모양이 바뀌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 모양이 또 약간 다른 게 요 세로 선들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클릭하시고 세로 축의 색깔을 검정으로, 마찬가지로 가로축의 색깔을 검정으로, 세로축의 색깔을 검정으로. 여기 있는 스타일들은 그림자가 있거나 뭔가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에 이런 스타일은 넣지 않는 게, 출력 형태에서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시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넣으면 감점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는 범례 가겠습니다. 범례는 여기 보시면 가격 단위 원이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이거는 일작업에서 Alt, 엔터 때문에 두 줄인데 한 줄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 우리가 좀 전에 데이터를 필요 없는 걸 빼기 위해서 갔던 이 영역인데요. 2번 데이터를 선택하실 때 이때 이 단위 가격 원을 미리 처리하셔도 좋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편집을 누르시면 1작업 시트의 H4셀에 가격 단위 원이 Alt 엔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1작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 리네임을 해서 연결은 끊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작업을 참조하고 있었어요. 연결이 참조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끊고 그냥 새로운 리네임으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한 줄로 입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 누르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가격 단위 원이 한 줄로 들어간 게 이제 마지막 8번 요 범례를 바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도형, 이제 여기까지가 차트 기능은 끝났고요.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그리고 설명선 아래에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최대 주문 수량이라 입력하시면 되고, 제어점을 이동하셔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비슷하게 위치만 잡아주시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홈 탭에 가시면 세로 가로 가운데 맞춤은 필수이고요. 그리고 쉐이프에 오시면 도형 채우기 자동, 그리고 얘는 글자가 검정색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 자동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크게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네요. 그럼 이런 크기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넓이 높이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에 혹시 빠뜨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점검하시고 이상 없다면 이렇게 100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면 차트 작업 100점이 끝나게 됩니다.